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우리 온라인 강좌로 비대면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날씨도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곧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저를 이제 조만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에 촬영을 가는 거였어요, 계획은. 근데 이게 연휴가 돼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불가능해서 이번 주에 이론 수업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도 같이 촬영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오늘 수업 같이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해상도랑 그 다음에 초당 몇 커트를 집어넣느냐 하는 FPS, 그 다음에 화면비,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촬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스마트폰을 다 꺼내셔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여러분들 카메라 내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꺼내서 직접 이렇게 세팅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준비 다 해주세요. 스마트폰이 혹시 오늘 강의 설명하는 중에 내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어머니 거나 아버지 거나 이렇게 빌려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을 좀 익혀보고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제 기능들을 익히고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PPT 화면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해상도, FPS, 화면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는 거,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해상도, FPS, 뭐 화면비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먼저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흔히 1인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기만 하고 즐기는데 실제로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기획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반응이 좋게 되면 일종의 상품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치를 가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현재는 고가의 장비가 없이도 우리가 과거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지금도 물론 고급 카메라들은 되게 비싸요. 방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하는 그런 장비는 되게 고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없이도 스마트폰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성 있는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상의 화질을 말해요. 우리가 영상이 깨끗하다, 아니면 좀 이렇게 거칠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의 화질이 얼마나 곱고 깨끗한지에 따라서 해상도가 높다, 혹은 해상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면은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결이 굉장히 곱죠.
그래서 높은 해상도라고 그래요. 아주 곱고 선명한 사진.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하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화면을 아주 크게 확대했을 때 작은 네모로 보이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픽셀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모 하나하나가 픽셀이다. 그래서 화면 안에 픽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왼쪽 사진처럼 아주 고운 이미지,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화면처럼 그 거칠게 되는 것은 이 네모 픽셀들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포가 적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면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을 때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고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가 해상도가 더 높아요. 이쪽으로 찍는 것이.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동영상 크기가 몇이라고 되어 있죠? 3840, 2160 이게 이제 곱하기를 하면 이 화면 안에 얼마나 많은 픽셀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밑에 거를 보면은 1920, 1080이죠. 조금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해상도가 낮다. 이 위에 거는 해상도가 높다. UHD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화질을 자랑하는 거죠. FH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사용하는 화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면은 이거는 근데 어떤 카메라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이폰 7을 쓰는데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영상의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자기 카메라가 이 선생님처럼 이 아이폰 7 정도, 6 뭐 이런 카메라들이라면 좀 이 옆에 있는 엄마나 아빠의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메뉴들은 대부분 갤럭시에서 사용하는 메뉴예요. 삼성에서 나오는. 그래서 UHD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해상도죠. 그리고 FH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해상도예요. 그래서 이 전면 카메라를 보면은 UHD가 없죠. QHD 정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후면 카메라가 해상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동영상 해상도 설정은 FHD, 그러니까 요 아이폰 7 정도 되면은 FHD 정도이고, 요걸로 촬영한 것을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높은 해상도로 촬영을 하면 동영상 파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해상도를 촬영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타가 났죠. 이렇게 오타를 제가 직접 고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동영상 해상도 설정은 FHD라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 정도의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면 동영상 파일의 크기도 커지니까 무조건 최고 해상도를 선택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장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요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있는데 그 저장 공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맨날 지우다가 볼 일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의 속도를 나타내는 초당 프레임 수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동영상은 이 스틸 사진이에요. 한 장의 사진이 30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마치 움직이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의 초당 프레임 수는 초당 30장의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화면처럼 이게 1초예요.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움직인다. 만약에 이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을 이렇게 사진으로 30장을 찍은 거예요, 동작을. 그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돌리면 1초에 30장을 돌아가게 하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초당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동작이 더 매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의 정지된 프레임이 연결돼서 1초 영상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보통 초당 24프레임이고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은 초당 24프레임이 아니라 30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30장의 사진이 1초에 돌아가게 돼 있고 영화는 24장의 사진이 1초에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초당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동작의 연결이 훨씬 더 매끄럽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약간 뭔가 동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투박한 느낌이 드는데 TV 영상이 그거보다는 훨씬 매끄럽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영화들은 또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아서 이러한 동작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 초당 프레임 수가 뭔지 다 이해하셨죠? 초당 프레임 수를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까 30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1초 동안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눈속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실제로는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30장의 사진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면 카메라에 FHD급으로 1920, 1080 정도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와 세로 비율이라는 것이 화면비라는 거예요. 화면비. 이렇게 가로로 길게 촬영을 한다거나 세로로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화면비가 있는데 보통 사진이 4대3 비율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TV 화면이 16대9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 화면도 이렇게 16대9 사이즈로 모니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겠죠. 2.35대 1은 뭘까요? 영화예요. 영화 화면이 저렇게 길다랗죠. 아주 파노라마처럼 요즘에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한다. 팬이라고 하는 것은 PAN이에요. 그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른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 접두사죠. 그래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포괄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대1 화면도 요즘에 많이 쓰죠. 보통은 사진에서 많이 쓰는 포맷인데, 요즘에 동영상을 좀 이렇게 가로, 세로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게 1대1 화면이기 때문에 1대1 화면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핸드폰을 세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9대 16 비율로 이렇게 길쭉한 포맷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로가 긴 영상의 비율이 느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보통 세로로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세로로 긴 영상만 출품을 하는 세로 영화제라는 것도 나와서 화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화면비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화면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이 영상 콘텐츠를 어디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를 TV로 볼 것인지, 혹은 컴퓨터 화면으로 볼 것인지, 혹은 이렇게 우리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그 스크린에서 볼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볼 건지, 혹은 영화로 볼 건지, 뭐 이런 장면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보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찍을 때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로 찍었다, 1대1로 찍었다, 4대3으로 찍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게 다 다르게 붙어 있겠죠. 화면이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1대1로 보였다가 그렇게 되면 편집하는데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피곤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의 영화를 만든다,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동일한 화면 비율로 촬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 이제는 촬영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영상을 찍을 때 어떤 촬영 모드를 사용해서 그 촬영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영상 카메라를 딱 꺼내서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카메라를 딱 찍으면 무조건 녹화 버튼을, 만약에 비디오를 만약에 하면 이렇게 빨간 버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간 버튼을 그냥 누른다고 해서 좋은 영상이 찍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요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맞춘다거나, 요 초점을 맞추는 순간 노출도 그 얼굴을 기준으로 노출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에 어플을 켜고, 여러분들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어플을 켜고 여기를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제 얼굴에 노출이 맞죠? 초점도 맞아요. 그래서 가볍게 터치를 하는 거죠. 화면을 터치하면 그 화면을 터치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과 노출이 맞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이 갤럭시 화면을 보면은 오른쪽에 이 빨갛게 길다랗게 해놓은 것처럼 노출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폰 7이라서 그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우리가 터치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결정되죠. 밝기도 조절되고, 내가 의도적으로 더 밝게 찍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둡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영상을 촬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노출이 안 맞고 초점이 또 다른 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밝기 조절바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색감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이게 밝기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색깔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너무 밝게 촬영됐죠. 가운데 게 이제 적당한 밝기고 오른쪽은 조금 어둡게 촬영된 거예요. 그래서 밝게 촬영된 건 느낌이 어떤가요? 밝고 화사하죠. 중간 거는 그냥 적당해요. 근데 오른쪽은 약간 어둠침침하고 우울해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에 따라서 이 영상물이 전달해주는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뭘 찍는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찍게 되면 초점이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면은 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꾹 오래 누르시면 노출 잠금이 돼요. 이건 아이폰도 돼요. 노출 잠금 장치가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있어요. 허옇게 날아갔죠. 꾹 누르시면 어때요? 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 노출과 초점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움직여도 계속 그 노란 게 떠 있죠. 이렇게 되면 화면이 고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고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노출을 맞춰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한다? 오랫동안 꾹 눌러주시면 초점과 노출이 고정되죠. 그래서 촬영 중에 카메라를 움직여도 노출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노출을 이렇게 꾹 눌러서 정확하게 그 부분의 노출과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빠른 움직임을 천천히 찍는 슬로우 모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어요. 우리가 아까 왜 1초에 30프레임을 찍고 6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1초에 120프레임을 찍는다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똑같은 속도로 돌리면 이게 굉장히 어떻다? 프레임이 꽉 차서 스무스하다 그랬죠. 표면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찍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극단적으로 높이게 되면 나중에 동일한 속도로 상영을 하면 느린 동작인 것처럼 보여요.
촘촘한 것을 느리게 플레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로우 모션은 보통 결정적인 순간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다시 보여준다거나 영화에서 아주 극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스포츠 중계에서 골이 나는 장면 아니면 골 넣는 장면 그리고 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의 어떤 순간 그 다음에 아주 나이스 플레이를 해서 뭐 공을 멋지게 잡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간을 천천히 재생해서 순간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아이폰에도 슬로우 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와 슬로우 모션을 따로 찍으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게 되죠. 왼쪽 화면은 갤럭시에서 나오는 갤럭시 핸드폰이고 오른쪽 화면은 아이폰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일반 촬영은 보통 30프레임으로 찍어요. 근데 이제 1초에 더 많은 사진들을 찍어내면 훨씬 더 느린 동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X의 경우는 120프레임에 240프레임까지도 촬영할 수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1초에 240장이 찍히는 거예요, 사진이. 그리고 그거를 1초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장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플레이할 때는 4배에서 8배 느린 속도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 영상은 초당 캡처하는 프레임 수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슬로우 모션 촬영할 때는 너무 많은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겠어요? 다 삐뚤삐뚤 하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고 촬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고릴라 삼각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짐벌이라고 좀 고급스러운 이렇게 그 흔들림 방지가 되는 보조 장비를 사용하면 더욱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의 커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영상은 그 영상이 나오면서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자막 보면은 유명한 문호나 철학자,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그 커피에 대한 예찬을 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물론 영어라서 무슨 소린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같이 이렇게 보면서 커피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인생의 가솔린이다. 이게 기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듯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커피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없는 아침은 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커피의 향을 맡는 것은 위대한 발명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커피와 사랑은 뜨거울 때 최고이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FPS라 그래서 뭐죠? 프레임 퍼 세컨드, 1초당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초당 사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훨씬 더
이렇게 움직임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들고 그 프레임 수를 아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또 슬로우 모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화면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화면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어떻게 그 할당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거, 노출을 맞추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촬영하기 전에 꼭 한번 꾹 하면 어떻게 한다? 살짝 누르면 초점이 맞는다. 그 다음에 또 초점과 노출을 잠그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랫동안 꾹 누르면 완전히 잠김 장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한 번씩 다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고 다음에 또 활용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우리 다음에는 촬영을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촬영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